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K-POP 투어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몬스타엑스의 민혁 씨, 영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K-POP 투어를 대표하는 스타죠. 몬스타엑스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벌써 이 에너지가 전해져서 기분이 막 되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적인 사진가 김중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해요. 상업사진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출발점은 이제 관광청 먼저 아름다움, 문화재청하고 우리 유산에 대한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요. 사진사로서 네.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신 분 계시죠?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K 한류에 관련된 그죠? 네, 문화재를 전 세계에 한번 알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에 한번 여기 오신 분들이랑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유산의 현장에 직접 다녀온 모델 오연희 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직접 다녀온 여행자 오연희입니다. 저희 열심히 문화유산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의 코스로 마련된 문화유산 방문 코스가 있습니다. 민혁 씨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백제 고도의 길 보겠습니다.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백제는 한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다는 건 외래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인 백제는 이를 바탕으로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문화는 다시 주변국으로 흘러가 스며들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 교류에 큰 역할을 했던 백제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세 차례의 천도까지 했음에도 660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맙니다. 찬란했던 고대 국가의 옛 수도였던 공주, 부여, 익산이 남은 흔적들은 수준 높은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를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백제 고도의 길입니다. 백제 기상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볼까요, 민혁 씨? 공주 공산성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와, 구불구불 길도 나 있고 한데 자세히 보니까 산성인 것 같아요. 백제의 왕궁이 있었던 산성이 아닐까 싶은데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이라고 불렸고 또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이 산성. 둘레를 보니까 보통 긴 게 아닌데 한 2.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쵸? 돌로 쌓은 부분이 약 1.81km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돌이 쌓인 건가요? 공산성 하면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성이기 때문에 어쩐지 자태가 남다릅니다. 사실 이런 느낌의 풍경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공산성.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산의 산세를 그대로 살려 성벽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쭉날쭉한 외형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저게 금산성 곳곳에 깃발이 되게 많이 꽂혀 있는데 저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네. 여쭤보고 싶네요. 눈이 되게 밝으세요. 예. 바로 이제 공산성 이제 성벽에 동서남북으로 배치된 깃발이 있습니다. 이제 그 깃발이 바로 이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로 외부의 것을 이제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죠. 네. 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 숙소에도 네. 네, 하나 이렇게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쪽에다 청룡 이렇게 해놓고 네. 좋습니다. 저도 뭐 들으면서 몬스터 X의 판타지아가 떠올랐는데요. Fantasia. Let me be your fantasy. 내 자신과의 싸움을 수차례 반복해. Let's just make a deal. 파도가 덮쳐와 날 흔들어 놔. 무너뜨리고 다시 해집어놔. It goes like bam. 당겨 방아쇠 무릎 꿇지 않아. 꺾이지 않아 난. 더 뜨겁게 타올라. 그래서 판타지아는 공산성의 깃발 같은 곡이다.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스럽네요. 네, 또 판타지아는 또 요즘 곡이고 또 공산성은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요. 역사잖아요. 뭔가 그 콜라보레이션이 아니, 기분이 콜라보가 너무 아주 좋은데 매력적입니다. 뮤직비디오를 그쪽에서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나와도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가면.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나쁜 기운을 막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도망가죠. 마음은 도망가죠. 몸은 바로 마주고. 근데 뭐 무조건 나 좀 잡아먹지 마 하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눈 감으면 죽습니다. 바라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너 이 상황을 이해해? 마음은 이제 저만큼 도망가요. 네. 몸으로 이제 때우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좀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은 좀 우리가 좀 자제하고 배려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런 거를 겪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늘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에 맡기고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이겨내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그냥 도망갑니다. 뭐 이유 없습니다. 대신 마주하신다 했잖아요. 그건 이제 생존 전략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주가야 됩니다. 네. 기승전 도망치네요. 질주. 예, 아주 질주. 총알같이. 예.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형원 씨. 네, 이번에는 사찰인데요. 공주 마곡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랑은 되게 다른 멋인 것 같아요. 저 나무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성벽이라고 예쁘다. 하기보다는 한적한 사찰 이런 곳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네요. 절 맞네요. 와. 근데 또 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하늘도 파랗게 있는데 참 멋있습니다. 저 산사도 세계유산인 거죠? 맞습니다. 세계유산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골고루 그 유네스코가 굉장히 눈이 좋습니다. 네. 높고 기준. 네, 그렇죠. 2015년 7월에 이제 백제 역사 쪽 관련된 부분이 다 등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찾는 도시로 슬슬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이곳이 또 일제강점기에 김구 선생이 일제로부터 몸을 숨기려고 머물렀던 백범당, 또 해방 후에 마곡사에 방문을 해서 심었다고 전해지는 향나무도 남아있다고 와. 합니다. 충마곡 추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갑사. 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계절의 이제 아름다움이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라는 말이에요. 아. 사계절 어느 때에 가도 아름답지만 가장 중요한 건 봄에는 특히 아름답고 하니까 꼭
가보시면 제가 강추하는 곳입니다. 네. 내년에 꼭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저희 다 같이 저기로 놀러 가는 거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올해 말이라도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네. 또 요즘 두 분 음악 방송 활동하면서 정신 없으시잖아요. 네. 쉴 때 어떻게 쉬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휴식이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예기치 못하게 오거든요, 휴식이.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그 시간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방법을 선생님께 여쭤보면 그냥 그때부터 놀아야죠. 네. 며칠부터 놀아야 돼. 그게 가장 쉬가 좋게 보내는 그냥 거죠. 놀아.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 그 지금의 레벨이잖아요. 그리고 뭐 책임감도 막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떨쳐내는 거는 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쉰다는 거는 굉장히 감사함이죠. 그러니까 놀아야죠. 쉴 때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뭐, 다음에는 뭐 할까 이러면 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문화유산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제와 답이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산성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듣고 장소의 용도를 맞춰주세요. 교수님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이미 감 오셨나요? 아니요. 감이 안 오는데. 그렇다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장소가 여러 곳에 조성됐다. 두 번째 힌트. 한겨울 맑은 금강물. 아직 감 안 오시나요? 네, 세 번째 힌트. 한약재. 네,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힌트입니다. 더위. 아, 시원하게 네. 얼음 원하기 위한 그 보관하는 그 이름이 뭐지? 냉장고인가요, 냉장고?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고 얼음 뭐 비슷한데요. 네 글자로 한번 요약해 보시면 어떨까요? 답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랬어요. 그래요? 교수님! 진짜 네 글자로 보관하는 거. 물건 보관할 때 냉동 저는 뭐 냉동 창고. 네. 자, 얼음. 손. 한약재. 민혁 씨. 얼음 창고. 답입니다. 진짜요?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공산성에 석빙고가 아셨었죠? 있었는데요. 석빙고. 네, 이걸 석빙고 맞춰봐야 우리말로 또 얼음창고라고도 하죠. 한겨울 맑은 금강물이 꽁꽁 얼면 얼음을 깨서 왕겨에 쌓은 뒤에 석빙고에 저장을 해뒀다가 여름에 꺼냈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때 한약재나 얼음을 저장했고요. 그러다가 누에 알을 보관하는 잠종 저온 창고로도 사용됐다고 하네요. 답은 얼음 창고였습니다. 예. 민혁 씨가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 고도의 길 함께 둘러봤습니다. 요즘에 시국인지라 해외여행을 가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곁에서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문화유산을 돌아보는 여행이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